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니로 페이스리프트 차량의 실내 인테리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리뷰를 해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니로 페이스리프트 외관 색상, 그라파이트 색상 차량의 외관을 좀 집중적으로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내장 디자인도 보여드렸지만 좀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서 찍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니로 페이스리프트 차량의 실내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시간을 할애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이 니로 차량 가격표를 좀 프린트를 해왔습니다. 가격표를 보고 이 차량 트림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트림을 좀 알아야 제 생각에는 이 차량이 이제 앞에 이렇게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감이 있을 것 같아서 가격표를 좀 뽑아 왔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기본 차는 아니에요. 보니까 가격표를 지금 보면 제가 기아자동차 홈페이지에서 가격표를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이 차량은 차종 등급이 노블레스 스페셜이라는 차고요. 세제 혜택 전 가격이 3,130만원, 세제 후 판매 가격이 2,993만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요 품목을 한번 보면 노블레스 스페셜 아래에 있는 등급이 그냥 노블레스인데요. 그거와 더불어서 이 스페셜이 붙으면서 옵션이 더 추가가 돼요. 보면 거의 이제 풀업이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선택하는 품목 3가지 옵션을 제외하면은 이 차량은 풀업입니다. 풀옵션 사양은 기존 노블레스 기본 품목 외에 안전,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주행할 때 내비하고 연동된다고 되어 있고, 외관도 LED 헤드램프 들어있고요. 그리고 내장은 블랙 원톤 인테리어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트 색상이 이렇게 블랙이 아니고요. 시트하고 그 다음에 이 칵핏 이 내장 색깔이 이원화되어 있어요. 색깔이 틀린 걸 보니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프롬 투톤 선택한 겁니다. 슈퍼비전 클러스터 7인치 칼라 LCD 있고 무드램프 있고 시트는 가죽 시트네요. 그리고 이제 편의 장치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운전 자세 메모리 시트, 운전석 이지 액세스,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더 미러, 패들 시프트 있고요. 이 후진 연동 자동 하향 아웃사이더 미러는 아마 그 기어를 R단에 넣으면 이 사이드 미러가 후진할 때 하단 쪽을 보라고 이 이 거울을 미러를 아마 아래로 내려줄 거예요. 자동으로. 그런 옵션이 들어있고요. 내비게이션도 10.25인치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차량이 노블레스 스페셜이니까 그 윗등급은 없어요. 이제 이게 최고 등급입니다. 세제 혜택을 받아야 이제 3천만원을 넘지 않고 세제 혜택을 못 받으면 3,130만원이라 비싼 모델이에요. 가격이 되게 비쌉니다. 참고로 여기 선택 품목이 있어요. 3가지 옵션이 더 있어요. HEV 스타일 2하고 테크팩하고 썬루프 팩이 있는데요. 썬루프는 말 그대로 썬루프 들어가면서 LED 룸 램프가 포함되네요. 44만원이고 테크 패키지는 테크팩을 한번 볼까요? 테크팩은 88만원인데 사운드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하고 휴대폰 무선 충전 시스템, 센터 콘솔, 내장형 USB 충전 단자, 2열 220V 인버터 있네요. 그리고 HV 스타일 2는 49만원인데요. 이거는 LED 안개등이네요. 그 다음에 18인치 미쉐린 타이어가 들어가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16인치 미쉐린 타이어예요. 그래서 이 옵션을 집어넣으면 49만원 옵션을 넣으면 미쉐린 18인치 타이어도 추가가 되네요. 대신 휠 사이즈가 커지는 대신에 연비가 이제 나빠져요. 여기 잠깐 연비표를 보면요, 16인치가 복합 연비가 19.5km/L고요. 18인치가 17.1,
복합 연비 기준으로 17.1km/L가 나오네요. 연비는 확실히 휠 사이즈가 커지고 타이어 사이즈가 커지니까 연비는 떨어지네요. 그리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이 사이즈를 잠깐 볼게요. 이 차량 사이즈가 4355mm거든요. 그러면 차 사이즈는 굳이 비교를 하자면 투싼보다는 작아요. 투싼은 4.48입니다. 4.48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 니로가 조금 더 작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 기본차 모델 가격이 있는데요. 이 니로는 맨 기본 등급이 럭셔리라는 등급이고 2,530만원이에요. 그러면 아까 봤던 이 노블레스 스페셜하고는 600만원 차이가 나요. 세전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싼 등급, 그 기본형하고 가장 비싼 옵션이, 가장 비싼 등급은 600만원 차이가 나니까 뭐 그렇게 많이 차이 난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마 소나타나 이런 그랜저가 더 가장 싼 차에서 가장 비싼 등급까지 가격 차이는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뭐 니로는 6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제가 오늘은 실내 영상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좀 색다르게 가격부터 한번 리뷰를 했어요. 제가 그동안에는 가격을 리뷰를 하고 영상을 찍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니로 차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 구입을 희망하시거나 구매를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많이 제가 접했어요. 보통 이제 댓글을 받고, 그 다음에 제 주변에도 이 니로 차량 구매를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제가 가격을 이번 영상 찍을 때 한번 리뷰를 해서 올려드리면 짧게나마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 영상을 실내 리뷰 영상을 보시려고 제 영상을 클릭하고 오셨다가 가격까지 이렇게 덤으로 보시면 좀 어떨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유익한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오늘은 좀 색다르게 가격을 보여드리고 실내 영상 촬영을 좀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이 차량은 니로 페이스리프트 노블레스 스페셜이라는 차고요. 3,130만원 가격을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 기존 니로 차종보다는 제가 기존 니로차 실내 인테리어를 제가 실차를 보지는 못했고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니로 차량 유튜브를 올리신 분이 있어서 차량 리뷰를 봤더니 이 인테리어가 많이 변했어요. 특히 가장 많이 변한 게 이 센터페시아죠. 센터페시아 이 내비게이션하고, 그 다음에 송풍구, 그리고 이 공조 버튼들, 배치하고 배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디자인을 대폭 이제 수정을 하고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페이스리프트 차량으로 가면서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를 많이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사실 이 페이스리프트 차가 나오면요, 보통 2년 정도 이제 유지를 하다가 신차가 나와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도 니로 차량 후속차는 이름은 동일하게 니로를 사용할 텐데요. 2년 후인 2021년 경에 니로 이제 풀 체인지 모델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2년밖에 생산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실내 디자인을 이렇게 많이 변경을 했다는 건 고객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고 또 고무적인 일이죠. 선택을 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 니로 차량하고 인테리어가 거의 변경이 없다면 사실 돈 주고 사는 입장에서는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차는 거의 이제 신차급으로, 신차 풀모델 체인지처럼 실내 디자인을 대폭 변경을 했어요. 하이그로시를 적용한 인테리어라고 하던데요. 인테리어에 많은 부분을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사실 이 니로라는 차는 하이브리드 SUV인데 이 아이오닉 차하고 현대 아이오닉하고 이제 플랫폼을 공용을 해서 사용하는 차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아이오닉하고 차별화를 위해서 이 외관 디자인을 대폭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의 전고를 올리고 지붕을 올려서 진짜 SUV 같이 차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실내 디자인도
아이오닉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훨씬 제가 실내를 타보니까 더 많이 넓어 보이고요. 실제로도 더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뒷좌석을 앉으니까 이 천정에 머리가 닿질 않으니까 참 좋은 것 같고요. 실내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예, 저는 오늘 이 실내 리뷰 영상 찍으면서 제가 기존에 하던 방식의 그 리뷰하는 스타일을 좀 바꿔보려고 그래요. 전에는 제가 이 리뷰 영상 찍을 때 보통 이 실내 리뷰를 할 때는요, 이 각 부위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촬영을 하면서 그 부위의 기능, 그 다음에 그런 모양, 배치, 이 버튼의 어떤 그 촉감, 버튼의 감, 그리고 다이얼에 작동하는 그런 작동력,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떨 때 사용하는 기능이다, 뭐 이런 거 위주로 제가 리뷰 영상을 찍고 또 그렇게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좀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좀 색다른 방식으로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전체적으로 이 디자인의 어떤 단점이나 이 모순되는 부분들, 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디자인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꼬집어 보고 또 토크를 한번 해보는 방식으로 오늘 리뷰를 할까 합니다. 물론 이제 디자인이 잘 됐고 또 좋아 보이는 부분은 또 과감히 또 칭찬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정말로 각 부위의 기능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칭찬하는 그런 방식의 리뷰는 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요. 조수석부터 한번 볼까요? 이 조수석은 요즘 현대기아가 하는 스타일의 그런 디자인이에요. 좀 수평적으로, 무슨 걸 말씀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칵핏의 상단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죠. 좀 되게 수평적이에요. 그리고 좀 고급스럽게 보이려고 여기에 이제 하이그로시를 대서 상당히 좀 매우 반짝거리거든요. 여기가 정말 많이 반짝거려요. 진짜로 빛이 뭐 다 반사되고 다 비칠 정도로, 여기 지금 제가 보이잖아요. 거울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하이그로시인데, 뭐 처음에 언뜻 차에 들어와서 보면 고급스럽게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먼지 같은 게 이렇게 금방 눈에 띄거든요. 이런 먼지가 붙었거나 또는 이렇게 지문이 묻었을 때요, 이게 워낙 반짝반짝하는 그 표면 처리를 해놔서 이게 금방 이제 뭐 이물질 같은 것들, 먼지 묻어 있는 것들이 확 티가 나요. 그래서 새 차를 봤을 때는 괜찮은데요, 이게 좀 청소가 안 돼 있거나 이게 좀 관리가 잘 안 되면요,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여기가 뭐 너무 거울 같죠. 여기가 고급스럽긴 해요. 고급스럽긴 하고요. 그리고 좀 내구성도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반짝반짝하게 표면 처리를 한 게, 차량 실내가 사실 여름이 되면은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런 표면 처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광을 잃어갈 텐데, 이게 과연 얼마나 보증을 하고 얼마나 이거를, 이 반짝거림을 유지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을 오히려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하지 않고 가죽 감싸기를 했다면, 이쪽에 이제 가죽 감싸기를 해서 스티치 같은 거를 이렇게 넣었다면 더 고급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보면은 이제 디자인을 이쪽 하고요,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내비게이션 부분하고 이제 일체감을 주면서 연결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일체형으로 표면 처리를 하면서 표면 느낌을 똑같이 하려고 여기하고 이 사이드 부분하고요, 다 동일하게 표면 처리를 하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선을 딱 그어서 이쪽은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해놓고 이쪽은 또 뭐 반짝거리지 않게 일반 플라스틱이나 가죽 감싸기를 했다면 이질감이 나서 아마 좋진 않았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을 이렇게 한 것 같고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먼지가 금방 묻어 보이고 그래요. 지문도 잘 보이고. 송풍구는 요즘 스타일이죠. 예.
가로 방향으로 돼 있고, 이제 송풍구를 잠그는 게 요 이제 조절 버튼하고 같이 일체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클로즈 오픈이 같이 돼 있죠. 예전에는 원래 클로즈 오픈 하려고 그러면 이 하단이나 이 옆쪽에 다이얼이 있어서 클로즈 오픈 했는데,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바꾸죠. 뭐 해외 자동차들도 저렇게 다, 수입차들도 저렇게 바꾸고 있고요. 이제 다이얼이 있는 것들은 비싼 자동차 또는 사실은 이게 원가 절감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좀 깔끔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 다이얼이 없어지니까 여기 이제 클로즈 오픈하는 그 다이얼 버튼이나 뭐 이런 버튼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이거는 이 송풍구의 방향도 조절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또 오픈 클로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원가 절감하는 겁니다. 원가 절감도 하고 디자인도 좀 심플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야 당연히 디자인도 좋게 하면서 원가도 절감할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니로도 이번에 이렇게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여기 이제 버튼 시동 키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이 라인이에요. 이 크롬 라인인데 유광이 아니고요. 무광입니다. 무광. 유광과 무광의 가운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것도 기스가 잘 안 가고 스크래치가 잘 안 간다면 괜찮은데, 이 부분도 스크래치가 나거나 찍히거나 그러면 금방 눈에 띄어서 좀 안 좋아 보일 것 같긴 해요. 내구성이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내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버튼류들은 배치가 바뀌었어요. 기존에 니로차가 가지고 있었던 배치하고는 확연히 바뀌었습니다. 버튼의 구성은 뭐 여기 볼륨 버튼, 그 다음에 여기 주파수 잡는 튠 버튼, 그리고 여기는 다 아시죠? 현대기아 자동차는 이런 스타일로 좀 세팅을 하잖아요. AVN, 그 다음에 오디오,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제 10.25인치 내비게이션 화면인데, 이 가로 방향으로 길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로팅 타입은 아니고 센터에 매립되어 있는 방식이라서요. 내비게이션 화면 보려면 이렇게 눈을 이렇게 들어서 봐야 되겠죠? 플로팅 타입이면은 좀 낫는데, 근데 사실 플로팅 타입 이렇게 뿔뚝 솟아있는 이 가운데 쪽에 내비게이션 화면이 이렇게 솟아있는 스타일을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운데 매립되어 있는 기존 방식을 또 좋아하시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스타일의 내비게이션 화면을 굳이 너무나 싫어하시지만 않는다면 지금 내비게이션 화면의 위치는 뭐 나쁘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이 계기판하고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 나서 좀 더 이 차량이 굉장히 최신의 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공조 버튼이 있어요. 공조 버튼은 이거는 독립식 공조가 돼서 이제 운전석하고 조수석을 각각 독립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싱크 버튼을 누르면 조수석하고 운전석이 같이 동일한 온도로 조정이 되고요. 싱크 버튼을 끄면 이제 독립적으로 운전석과 조수석을 따로따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어요. 뭐 이 기능들은 다 아시죠? 프론트, 열선, 서리 제거하는 거 버튼이 있고, 내기가 있고, 모드가 있고요. 클라이밋 버튼이 있어서 저 버튼을 누르면 이제 내비게이션 화면에 나올 거예요. 공조의 상황이. 바람의 양 조절 버튼이 있고, 그리고 이 버튼은 제가 찾아보니까 특이하게 드라이버 온이라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드라이버 쪽, 운전석 쪽만 에어컨을 작동해서, 공조를 작동해서 연비를 끌어올리는 버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다 보니까요, 연비를 어떻게든 끌어올리고 또 연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기존 디젤이나 가솔린 차에 없는 이런 드라이버 온리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운전석만 이 공조가 작동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보는 버튼입니다. 제 차가 투싼인데 투싼에도 저런 버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운전석뿐만 아니라 이제 각 좌석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이제 빨간색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이게 아마 이제
안전법규 때문에 강화가 되다 보니까 안전법규가 강화가 돼서 이제 과거에는 운전석하고 조수석만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는 4명의 좌석에 모두 이렇게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빨간색 불이 들어옵니다. USB가 있고 그 다음에 USB 충전 포트가 있고, 그쵸? 여기는 12V 시가잭이고요. 다 커버가 달려있네요. 여기 이쪽하고 여기 가운데 USB만 커버가 없고 오른쪽 이제 USB 충전하는 데도 커버가 있어요. USB의 위치는 뭐 나쁘지 않아요. 여기 바로 이제 공조 버튼, 공족이 있는데 그 밑에 있어서 접근성이 나쁘지 않아요. 뭐 이쪽에 바로 USB를 꽂거나 USB 충전할 수 있는 포트라서요. 뭐 손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또 위치가 또 나빠서 사용하기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위치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하는 옵션이 없어요. 그건 옵션인데 들어있지 않습니다. 기어봉인데요. 가죽 같지는 않은데 가죽 감싸기 해놓은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플라스틱은 아니에요. 플라스틱이 아니라서 여기 이렇게 감싸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차량은 풀옵션이다 보니까 뷰라는 버튼이 있죠. 이 뷰라는 버튼은 서라운드 뷰입니다. 내비게이션에 앞에, 뒤에, 옆에 다 나오죠. 그리고 이 버튼은 차량 전방 주차 보조하는 기능 버튼이에요. 예, 여기 뭐 핸들에 열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수석, 운전석 모두 열선하고 통풍 시트 다 들어갑니다. 3단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버튼 감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쪽에 요거는 이제 파킹 브레이크,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버튼이고, 이거는 이제 오토 홀드라 그래서 차량이 신호 대기하거나 할 때 브레이크를 한번 밟았다가 떼면 차가 나가지 않도록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2개가 있어요. 네.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동일한 사이즈의 컵홀더가 2개가 있어요. 이쪽에는 고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기가 나와 있고요. 콘솔 박스. 이거는 트림이 노블레스라서 이렇게 다 스티치가 들어가 있고요. 가죽 감싸기가 되어 있어요. 콘솔 안에 널찍합니다. 자, 이번에는 운전석인데요. 뭐 기아차는 늘 이렇게 가운데 핸들 가운데가 혼이요,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죠. 계속 이렇게 동그랗게 디자인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웬만한 비싼 K9이나 이런 차들 아니면 K3도 그렇고 이 가운데 핸들을 이런 스타일로 디자인을 하죠. 혼은 동그랗게 놓고, 그쵸? 여기 현대차하고 좀 다르죠. 동그란 혼을 쓰고 있고요. 뭐 이런 버튼류의 배치는 현대기아차와 거의 동일합니다. 핸들의 좌우측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거의 이 버튼의 위치도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버튼 배열, 이런 순서나 이런 것도 현대기아차와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와이퍼 작동하는 레버, 그 다음에 이 방향 지시하고 램프 작동하는 레버도 거의 디자인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특이하게 페달 시프트가 있어요. 페달 시프트가 아까 그 가격표에도 있었지만 회생제동하고 연동되는 페달 시프트라서요. 페달 시프트로 이제 기어 작동도 하지만 하이브리드 모드, 그러니까 모터로 작동하는 모터로 차를 구동하는 모드에서는 회생제동의 세기를,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도 지금 차가 전원이 안 들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사이즈가 7인치 칼라 TFT LCD예요.
7인치나 되는 화면이 들어있어요. 7인치의 칼라입니다. 또 칼라 LCD라서 당연히 이제 제가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봤지만 화려하고요. 또 색깔이 칼라라 이뻤습니다. 전자식이었기 때문에요. 이 하이브리드 차량 같은 경우는 모터하고 엔진하고 같이 작동을 하니까 모니터를 사용해서 이 계기판을 사용을 해야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차량의 그런 정보 같은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다이얼 방식의 계기판을 쓴다면 바늘 방식 계기판으로는 하이브리드 차의 어떤 차량 상태를 다 보여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 시동 하는 부분이 여기 있고요. 페달은 그냥 일반이 아니고요. 이 알루미늄을 덧대 놨습니다. 알루미늄이 아니라 서스겠네요. 서스. 스테인리스 페달이에요. 근데 옵션명은 알로이 페달이라고 되어 있네요. 서스가 아니고 이게 알로이 페달이라고 적은 거 보이시죠? 네, 알로이 페달이랍니다. 운전석에서 바라봤을 텐데요. 도어 트림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 이 도어 핸들 쪽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팔걸이 부분이 투톤이죠. 투톤이고 이쪽 부분에 하이그로시 표면 처리 해놨어요. 이쪽이 하이그로시 표면 처리가 이쪽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조수석 앞쪽에 있는 이 칵핏의 앞쪽 표면 처리 하이그로시 반짝반짝하는 표면 처리가요. 이쪽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연결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디자인적으로는 이렇게 끊어지게 보여요. 저걸 좀 연결을 해놨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끊어져 있네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컵홀더 부분이 있고 운전석 쪽에 있는 버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송풍구 밑에 버튼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기존의 현대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버튼의 배열하고 동일해요. 헤드램프 높낮이 조절하는 거, 계기판의 조명 강도 조절하는 거, 세기, 밝기 조절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후측방 경고 온오프 하는 거, 이건 차선 이탈 경고, 그 다음에 차선 이탈 보조해 주는 거 온오프 하는 거고, 이거는 배터리 리셋하는 게 있어서 하이브리드 차라서 이게 배터리 리셋하는 버튼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는 ABS 기능 온오프 하는 건데 ESC라고 그러거든요. ABS가 아니라 차량 자세 유지해주는 그런 브레이킹 기능이에요. 근데 이게 온오프 하는 기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연료 주입구 오픈 클로즈 하는 버튼이고, 여기는 운전석 쪽에 이 파워 윈도우 스위치. 이 차는 조수석하고 그 다음에 조수석 운전석이 모두 오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딸깍 하면 한 번에 올라가고 또 한 번만 내리면 한 번에 쫙 내려가는 오토 파워 윈도우입니다. 이거는 미러, 사이드 미러 조절하는 게 있고요. 특이한 점은 없네요. 이 스티치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팔걸이 부분에 보이시죠? 나름 고급스럽게 해놨습니다. 이제 뒷좌석으로 들어가 볼게요. 근데 뒷좌석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보면
그 투싼보다는 좁은 것 같아요. 투싼보다는 확실히 뒷좌석 공간이 크진 않습니다. 좀 좁고요. 아무래도 차 길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제가 뒷좌석에 들어왔는데요. 뒷좌석에서 이제 앞에 칵핏을 한번 볼게요. 뒷좌석에서 앞에 칵핏을 이렇게 보니까 기존 니로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졌어요. 디자인이. 칵핏의 디자인이 기존 니로는 되게 심플하고 좀 구식 느낌이 났는데요. 이건 확실히 손을 많이 본 게 딱 보입니다. 많이 다듬어졌어요. 정말 많이 다듬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기존 니로 영상을 보시면 이제 칵핏의 디자인을 보실 수 있거든요. 한번 이 니로 페이스리프트 이 칵핏 디자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많이 차이가 날 겁니다. 진짜로요. 뒷좌석을 한번 쭉 볼게요. 송풍구도 있고 여기 맵포켓도 있고 그리고 이제 컵홀더도 있고요. 뭐 있을 건 다 있습니다. 도어 트림 디자인은 뭐 앞좌석하고 거의 똑같고요.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뒷좌석을 앉았을 때 이 천장에 머리가 닿지 않아요. 제가 아이오닉은 타보니까 뒷좌석에 머리가 닿을랑말랑 하던데 이 차는 뒷좌석이 루프가 높아서요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이거를 옆에서 누가 찍어주면 될 텐데 저 혼자 영상 찍고 있어서 머리가 닿지 않는 걸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보이실까요?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니로 영상은 일부러 좀 오래 영상을 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니로 차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이 니로 차에 대해서 영상 많이 보시고 또 저한테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실제로 구매를 하려고 고민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제가 이 니로 요즘 이 핫한 기아 자동차에서 나온 이 니로 차에 대해서 좀 길게 영상을 좀 찍어보고 있어요. 이 실내도 좀 많이 보여드리고 또 제가 또 이 차를 계기로 해서 또 촬영하는 방식도 좀 바꿔보려고 하고요. 이 차가 많이 실용적인 차죠. 어떻게 보면 좀 그 부분이 좀 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 차는 확실히 SUV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이브리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연비가 좋고 또 SUV답게 차가 높고 전고가 높고 또 SUV답게 이 공간 활용하기도 굉장히 좋죠. 이 세단 같지 않게 트렁크 공간하고 그다음에 뒷좌석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뒷 트렁크를 제가 지금 못 열고 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뒷 트렁크를 열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안타깝게도 이 차량은 지금 뒷 트렁크를 열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없는 건지 빼놓은 건지 작동을 하지 않아요.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단의 이런 조용함과 그 다음에 이 SUV의 넓은 공간 그리고 또 SUV의 이런 실용적인 면 공간 활용 그리고 SUV다 보니까 차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캠핑을 가거나 짐을 싣거나 할 때 매우 유용하죠. 그런데도 이 차는 또 세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세단처럼 좀 조용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하이브리드가 들어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가솔린 차보다 더 조용한 거죠. 보통은 한국의 SUV 차는 디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경유이고 디젤 엔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차가 SUV는 시끄럽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차종인데 이 차는 세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안락함, 조용함, 더욱더 조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을 갖고 있고 하이브리드니까 모터로 작동할 때는 당연히 엔진이 멈추죠. 그렇기 때문에 연비는 당연히 우수할 수밖에 없고요. 이 차량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그 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면서 실내 디자인도 많이 개선을 시키고 또 외관 디자인도 기존 니로보다 조금 더 다듬어서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판매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차를 주문하면 한 달 이상 기다리기 때문에 확실히 요즘 니로가 기아자동차에서는 대세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실내 리뷰를 해보니까 단점이 없지 않습니다. 이 차도 분명히 단점이 있는 차고요. 제 눈에는 이 좁은 실내 공간, 그러니까 니로보다 조금은 크고 투싼을 좀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투싼급은 아니지만요, 투싼보다 좁은 뒷좌석 공간, 그리고 이 차는 사륜구동 옵션이 없죠. 사륜구동이 없어서 SUV 차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인 이 사륜구동 옵션이 아예 선택조차 안 된다는 거는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저는 이 SUV 차를 선택할 때 사륜구동이 있는 SUV가 진정한 SUV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물론 이제 뭐 도심에서만 타시는 경우에는 사륜이 그렇게 필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시골을 갈 때도 있고, 또 눈길이나 또 비가 왔을 때 차량이 미끄럽고, 또 그럴 때는 안전을 위해서 네 바퀴가 모두 구동력을 가지고 있는 사륜 구동이 더 안전하기 때문에요. 저는 사륜을 더 선호하거든요. 이 니로의 단점은 저는 그 사륜 구동이 없다는 게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만약 사륜이 있었다면 저는 아마도 니로 사륜이 들어가 있는 니로 페이스리프트를 구매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니로가 SUV이다 보니까 저는 사륜 구동을 다음에 나오는 니로 후속 그 풀 모델 체인지가 되는 21년도에 나오겠죠? 21년에 나올 니로 후속차에는 이 사륜 구동이 꼭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고객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을 보고 이 기아자동차에서 그렇게 옵션을 만들어준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이제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요. 좀 단점이나 이런 좀 미흡한 부분들을 많이 찝으려고 그랬는데, 또 막상 또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잘 떠오르지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크게 흠잡을 데 없는 것 같아서요. 뭐 진심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 이 니로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 잘 다듬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단점은 분명히 없진 않지만, 뭐 제가 개인적인 사견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가 리뷰를 하다 보니까 뭐 다소 그 단점을 많이 못 집어낸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